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인 오스틴의 대표작 오만과 편견의 줄거리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전에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오만과 편견의 문장 30개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를 이어가면서 작품의 흐름과 인물들의 심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만과 편견의 드라마틱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프닝, 소문 하나가 마을을 흔들다. 영국의 작은 시골 마을 롱본.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주민들은 어느 날 아침 단 하나의 소문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더필드 저택에 젊고 부유한 신사가 이사 왔다더라. 그의 이름은 찰스 빅리. 재산은 연간 5,000파운드. 온화한 성품에 준수한 외모까지 당시 사회 기준으로는 이상적인 신랑감의 전형이었죠. 이 소식에 가장 크게 흥분한 사람은 5딸을 둔 베넷 부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 목표는 오직 하나, 그녀의 딸들을 좋은 결혼으로 시집 보내는 것. 여보, 어서 인사를 하러 가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딸들을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베넷 씨는 책에 파묻힌 채 시큰둥하게 대답합니다. 허허, 당신이 가시오. 이 대화에서부터 이미 오스틴 특유의 유머와 풍자가 드러납니다. 한쪽은 지나치게 부산스럽고 다른 한쪽은 무책임할 정도로 냉소적인 부부의 모습이죠. 일부 무도회. 첫인상은 날카로운 칼날. 롱본에 열린 무도회. 빅리는 그 자리에서 장녀 제인 베넷을 보고 단숨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제인은 온화한 미소와 부드러운 성품으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인물이었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춤을 추며 호감을 나눕니다. 하지만 빅리의 곁에선 친구 피츠윌리엄 다하시는 달랐습니다. 그는 더 잘생겼고 더 부유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차가운 태도와 고개를 든 모습은 오만 그 자체였죠. 결정적인 순간은 이때 벌어집니다. 한 신사가 다하시에게 말했죠. 엘리자베스와 춤을 추시지요? 다하시는 냉정히 대답합니다. 그녀는 나와 춤추기에 충분히 아름답지 않다. 그 말을 우연히 들은 엘리자베스 베넷. 그녀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오릅니다. 모욕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오르며 속으로 외칩니다. 당신은 평생 내게 오만쟁이로 남을 거예요. 이 첫인상은 돌처럼 굳어졌고 두 사람의 긴 갈등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부. 오만과 매력 사이 보이지 않는 끌림. 다하시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했지만 자꾸만 엘리자베스의 재치 있는 대화와 반짝이는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성들과 달리 꾸미지 않은 솔직함과 독립적인 태도를 지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스스로를 질책했습니다. 안 돼, 그녀의 신분은 낮고 가족은 경박해. 나의 이성이 이 사랑을 허락하지 않아. 3부. 위컴의 등장. 편견을 강화하는 달콤한 거짓말. 이때 새로운 인물 조지 위컴이 등장합니다. 군 장교로서 매너는 세련되고 말솜씨도 뛰어나 누구에게나 호감을 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매력적인 태도에 끌렸고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다하시를 험담합니다. 그는 내 유산을 빼앗았소.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이요. 이미 다하시를 싫어하던 엘리자베스는 이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어버립니다. 그녀의 마음속 편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4부. 충격의 청혼. 사랑과 모욕이 뒤섞인 순간. 그러던 어느 날 엘리자베스 앞에 다하시가 불쑥 나타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성은 수없이 나를 말렸지만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당신의 신분은 낮고 가족은 천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백입니까? 아니면 모욕입니까? 엘리자베스는 분노로 떨며 단호히 거절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사랑을 말한다면
왜 언니와 빅리를 갈라놓았습니까? 위컴에게 한 짓도 들었습니다. 당신의 오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하시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사랑과 자존심이 동시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오부. 편지. 진실은 때로 칼날보다 날카롭다. 그날 밤 다하시는 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는 놀라운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제가 빅리와 제인의 관계를 막은 이유는 제인이 빅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인이 워낙 조용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 그녀의 마음을 제가 알아채지 못한 탓이죠. 게다가 베넷 부인의 가벼운 행동과 가족들의 태도가 빅리 가문에 부담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빅리를 런던으로 데려간 것이며 이게 결과적으로 큰 상처가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위컴은 저의 아버지가 후원했던 인물이지만 방탕한 생활로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는 금전적 지원을 받고도 탕진했고 결국 저와도 결별했습니다. 이후 위컴은 제 여동생인 조지애나 다하시를 유혹해 도망가려 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겨우 15살이었죠. 계획은 실패했지만 이 사건은 위컴의 본성을 드러낸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엘리자베스, 나는 당신과 당신 가족에 무례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위컴에 관한 진실만큼은 꼭 알아주길 바랍니다. 믿든 믿지 않든 이 편지가 나의 마지막 설명입니다. 이 편지를 읽은 엘리자베스는 충격에 빠집니다. 나는 옳다 믿었지만 사실은 편견에 눈이 멀어 있었구나.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죠. 6부. 펜벌리 새로운 눈으로 본 다하시. 시간이 지나 엘리자베스는 외삼촌과 외숙모인 가디너 부부와 함께 여행을 하던 중 우연히 다하시의 저택 펜벌리를 방문하게 된다. 웅장하지만 절제된 아름다움이 흐르는 그 집은 주인의 성품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으며 하인들과 이웃들은 다하시에 대해 존경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는 친절하시고 공정하시며 무엇보다도 책임감 있는 분입니다. 다하시는 이전과 달리 겸손하고 친절했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를 환대하며 자신의 누이 조지애나를 소개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알던 오만쟁이가 맞을까? 7부. 리디아의 도피, 절망과 구원. 그러던 중 막내 리디아가 위컴과 함께 도망쳤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시 사회에서 혼전 도피는 가문의 명예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었죠. 엘리자베스는 절망합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다하시는 더욱 나를 경멸하겠지. 그러나 뜻밖에도 사건은 조용히 수습됩니다. 위컴의 빚이 갚아지고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뒤에서 해결한 이는 바로 다하시였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의 자랑도 없이 사랑과 책임만으로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눈물이 고이며 깨닫습니다. 그의 오만은 사라졌고 남은 건 나의 편견뿐. 8부. 결말. 오만과 편견을 넘어 사랑으로. 빅리와 제인은 다시 만나 행복한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하시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고백합니다. 그동안 나는 오만했고 당신은 나를 편견으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단순합니다. 나는 당신을 깊이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바꾸었고 다시 용기를 내게 했습니다. 당신 없이는 제 삶이 불완전합니다. 이번에도 거절하신다면 저는 영원히 침묵하겠습니다. 하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당신을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오만도 자존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심과 겸손만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오해와 편견을 넘어 사랑과 존중으로 하나가 됩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첫인상에 속고 조건에 흔들리고
자존심 때문에 사랑을 놓치고. 그러나 제인 오스틴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오만과 편견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을 뿐입니다.